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24,000달러와 그리고 7,000달러 도대체 뭐가 많으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란에서 이제 중동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의 전쟁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가 됐다라는 소식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를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사가 잘못된 점은 제가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가 됐다. 이란 내에서의 이제 가격인데 이 비트코인을 그만큼 많이 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래도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이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가격 프리미엄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정부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환율이고 이 공식적으로 이 국가에서 이제 자신들의 환율이라고 정해놓은 것과 그리고 실질 거래되는 환율이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42,000 리라였고 그리고 실제 거래는 1달러당 14만 리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환율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실제 그 거래되는 그 이란의 이 리라화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가치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그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식 환율이라는 걸 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환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이 실질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 공식 환율, 정부의 공식 환율이라고 하는 이 정부 환율에 적용을 해보면 24,000달러가 맞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이 거래 금액은 이 14만 리라로 1달러당 14만 리라로 적용이 되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비트코인 가격 정도인 거죠. 비트코인 가격에서 조금의 프리미엄이 붙긴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국 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 3% 정도의 이러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24,000달러까지에 해당이 되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프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정부의 환율 기준과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환율이 이 달라서 생기는 해프닝으로 볼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이 정부의 공식 환율을 인용해서 이 24,000달러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더라도 우선 상승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 중동발 이 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 중동 위기에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분석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적인 전망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선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 위쪽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위쪽에서 이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짧게나마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흘러갔죠. 그래서 상승세가 살짝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온 듯하더니 또 상승세가 지금 출현하면서 7,500달러 선에 지금 안착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살짝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7,800달러 선을 이제 목표 선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7,600달러 선이 살짝 지금 저항선을 맞을 수는 있지만 7,800달러 선이 진짜 이제 좀 큰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RSI도 60, 한 2, 3 정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고, 과매수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입을 곧 여기 이제 7,600에서 800달러 선 들어가면, 과매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들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장기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장기적으로 2020년 말, 2020년 연말이 되면 2만 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간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정고점에서 지금 그 신고점이 나오는 그 기간을 지금 그 계산을 해본 건데요. 총 1134일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총 거의 이제 3년 사이클인데 이 3년 정도가 이제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을 지금 여기 2017년도 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선정해 보자면 2020년도 말이 되겠죠. 기간으로 따지자면 113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감기도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겹쳐 있는데 지금 16년도 7월이었죠. 이때와 2020년도 5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월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도 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 최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간이나 그 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에는 이제 비슷한 지금 패턴으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질 거라는 확률은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패턴들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들을 그렸을 때에도 이 트렌드 라인에 맞춰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같이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이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말까지는 그래서 이제 2만 달러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샷은. 자, 그리고 바이더빅이라는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을 봤을 때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고 있어요. 바이더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깨, 여기가 머리,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어깨라고 해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금 그런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버트 헤드 앤 숄더 넥라인이 원래는 보통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살짝 이제 기울어진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형태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그 상승하고 이게 지지를 받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까 그 가격대가 이 7,500달러를 이제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대로 살짝 움직이는 형태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가격대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7,500달러를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형태가 살짝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들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윗상향선을 뚫고 계속 올라가서 8,000달러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요거는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패턴대로라면 헤드 앤 숄더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긴 하죠. 이 넥라인을 지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 패턴들이 완성이 되려면 이 위쪽까지 이제 강력한 상승세가 돌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이제 암호화폐 분석인데요. 지금 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0 이평선과 200 EMA선을 이제 둘 다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반등세가 나오는 요 형태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상향하는 패턴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00달러 선까지도 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7,990달러 선, 그러니까 아까 8,000달러 보는 것을 이제 목표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 삼각 패턴을 다시 한번 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들의 시세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덩달아서 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 정도가 이제 상승세가 나왔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3.29%가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SV까지 모두 다 상승 추세를 비트코인을 따라서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서 좀 특색 있는 게 7.85%가 이 모네로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모네로가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 익명성 코인이죠. 그리고 이제 트론이 11위로 밀려났습니다. 모네로가 올라오면서. 자, 근데 이제 모네로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모네로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모네로의 이제 수석 개발자가 모네로 해킹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리카르도 스파그니 전 모네로 수석 개발자가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모네로 트랜잭션을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네로는 개인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고, 프라이버시 보호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네로는 상당히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네로의 작동 원리는 비트코인과 유사하고 이 두 가지 암호화폐의 차이점이라면, 모네로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트랜잭션,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모네로가 익명성 코인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지금은 또 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테러 방지나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기구에서 이 익명성 코인에 대한 그 규제를 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마다 이 익명성 코인들을 그 상장 폐지하는 이런 형태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익명성을 추구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은 모네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이제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이제 심해지고 실체적인 공영적으로
그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모네로 사용이 힘들어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익명성 코인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이 상반된 좀 추세라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그 크립토 햄스터가 지금 비트코인 전망을 바라본 내용인데요. 크립토 햄스터는 지금 언밸런스 볼륨이 이 디센딩 웨지,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웨지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웨지형 형태를 보여주면 보통은 여기서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확률들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구마 장세 언제쯤 8,000달러 넘을까? 라는 기사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유명 트레이더인 네브라스칸 구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스탬프 일봉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단기 프랙탈 패턴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500달러 선에서 약 한 달간 횡보 후에 8,00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논리적인 분석으로 만약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월간 주간 알트코인 서포트 레벨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약 한 달간의 횡보세를 지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네브라스칸 군화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란 위기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은 5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강세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위기,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 투자자 폴 베라디타킷은 2020년 5월에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상승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의 CEO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기능 구현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지금 2010년 말까지 2020년 말까지 10년 동안에 계속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장성 측면에서 올해 2레이어 솔루션이나 더 높은 TPS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모뎀을 사용하는 시기부터 광대역 인터넷으로 유튜브, 우버를 사용하는 현재의 인터넷으로 확장성을 봤을 때 암호화폐 유틸리티 발전 단계가 확장성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성이 계속 이제 개선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블록체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라이버시가 주요 체인 중 하나로 구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인터넷의 HTTP에서 HTTPS로 변화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USD 코인이나 연준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여서 자체 디지털 달러를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도 있습니다. 아니면 리브라나
리브라 컨소시엄 또는 이제 IMF 자체 바스켓 디지털 통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CBDC를 발행하려고 중국에서는 이미 올해를 계획을 잡고 있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도 발빠르게 지금 USD 코인이나 뭐 연준이 직접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브라와 같이 연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그 통화가 탄생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이후에 블록 시간이 25%가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채굴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뮤어 빙하 하드포크를 1월 3일 날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 블록 시간이 그럼으로써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이더리움은 그 채굴의 난이도를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굴의 난이도를 이제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더리움의 채굴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 지금 막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채굴 난이도가 이루어지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려고 지금 하드포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뮤어 빙하 하드포크인데요.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채굴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이 올해 이제 출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이제 포스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채굴은 계속 그 채굴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채굴을 좀 더 불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채굴은 좀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킹 방식으로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데, 이게 2020년도에 주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2.0이 출현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그 채굴은 어려워지고 실제 이제 포스 방식으로 바뀌는 양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올해 키워드는 금융 제도와 신뢰 회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CEO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뭐 각자 그 지금 거래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다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최재원 빗선 대표는 블록체인의 기반 글로벌 종합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금융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홍콩에 설립된 여러 파트너들과 뭉쳐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원 또한 이제 플랫폼이 올해 주요 사업의 키워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19년이 거래소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였던 시간이라면 2020년의 키워드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금융 서비스의 중심을 두고 지금 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 법규와 규제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이 법규에 대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빗썸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뢰 회복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 이상 거래 사고 등으로 타격을 입었었죠, FT에서.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데 주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